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17년 2회차, 이제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를 이제 상과목 전기설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서부터는 17년 3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진행을 할 거예요. 벌써 이제 제가 기능사 관련도 문제 풀이를 말씀드리고, 사실 4월 7일서부터 15년 1회차를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17년 3회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2개월이라는 시간이 들렸고, 제가 매일 올렸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 4월 7일 날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벌써 이제 보이는, 뭔가 이제 보입니다. 그가 보이는 거죠. 그가. 그래서 이제 보이는 그런 실력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9년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전기 기기나 이제 전기 이론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20회, 20년도에 이제 시작한 1, 2, 3회차에 대한 거를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모의고사식으로 제가 문제를 좀 변형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세 과목을 풀어서 리피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1, 2, 3가 마무리되면은 19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20년도서부터는 계속 저와 이제 모의고사를 세 과목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보충해 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능사 요거 필기 과정 끝나게 되면 이제 실기 과정을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기 과정까지도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 기사, 이제 산업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하면서 산업 기사를 좀 같이 해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능장, 이렇게 순으로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뭐 필요하면은 뭐 다른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쪽도 강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제가 계속, 저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네이버나 아니면 관련 지인들한테,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들을 가지고서 좀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 설비 끝나고 나서 이제 회로 이론이나 이제 전기 기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전기 기기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회로 이론도 조금씩 그 이제 정규 과정 레벨 1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전기 기기나 전기 회로를 먼저 보신 분들은 뭐 전기 설비만 보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강의 안 듣고서도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다 보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기 전에 저도 학습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놓고 문제를 분석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시간만큼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또 보게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적게 보고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점을 좀 알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가 좀 길었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17년 3회차.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사실 제 그 구독자 수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업계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보면 좋은데 그 오히려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의외였습니다. 제가 원래 바랐던 거는 비전공자나 아니면은 뭐 공학교 고등학교 이제 전공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시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보셔도 상관이 없고, 제 블로그에서 누구나 제가 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답이 없어요. 답을 제가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답이 표시된 거를 가지고서 공부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답 없이 여러분들도 문제를 이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감이 생긴다는 거죠. 건반장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첫 시간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목표 없는 삶이란 머릿속 뇌가 없는 삶과 같다. 목표는 내 머릿속 잠에 드는 순간까지 생각하고 꿈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목표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전기 기능사든 뭐 산업기사든 기사든 기술사든 기능장애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전문 자격증이든 뭐 행정사나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뭐 소방시설관리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겨울에는 그나마 이제 공부하기가 좋은데 가을이나, 근데 여름 되면은 덥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러 가는 이제 피서객들도 많고 하다 보면은 제 마음이 흔들리고 공부에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런 불안감이나 그 놀았다고 하고 시간 지나서 가면 나중에 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더 올바른 선택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항상 목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뭐 하루를 살더라도 어, 아주 조금 0.001%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 봤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얼굴들이 안 나와서 초상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얼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저거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회사에 지금 이제 뭐 부장으로 있죠. 지금 부장으로 있고요. 저는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쭉 커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어느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를 놓지 않으려고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IPB 이제 공장 검수 가서 제가 이제 체크 시트를 가지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IP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변압기에서 제너레이터까지 이제 연결되는 구간을 가지고서 이제 길이를 실측하고, 그 다음에 요 덩어리 하나들이 다 섹션이거든. 세개상의 이제 길이가 각각 다른, 이제 비슷하긴 하죠. 이제 꺾이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데, 길이가 약간씩 다른 섹션들을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얘를 나중에 현장에 와서 용접을 하고 이제 접속을 시켜요. GIS처럼 여기 이제 꼽아가지고 접속시키는 구조로 돼 있고, 이제 변압기와 이제 제너레이터 이제 꼽히는 부분은 이제 쿠퍼 밴드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벨로우즈처럼 이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말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팩토리 이제 파이널 팩토리 테스트, 그러니까 F8가 이제 파이널 억셉턴스 테스트라고 해서 공장 검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공장 검수를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검수를 하고 있는 사진을 좀 찍어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GIS의 차단기를 이제 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스 차단기고요. 얘는 이제 GCB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게스 서킷 브레이커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발전기용 뭐 차단기라고 저희 쪽에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G10이에요. 가스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가스 이제 차단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스펙상에 있는 특성치를 이제 보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제조사,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발주를 낸 발주사, 이제 EPC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감리하는 이제 엔지니어링사, 이제 감리사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 검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수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요. IP배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압이나 이제 저압, 이제 스위치 기어류 같은 경우는 뭐 변전소가 이제 많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판넬 면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 1주에서 1.5주, 뭐 2주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GIS 22베이를 할 적에는 한 2주가 있었어요. 2주 가 있었고, 프로텍션 판넬 할 적에도 한 2주 정도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이 저는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검사 인스펙션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눈으로 본 거를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구매 규격, 이제 기술 규격서와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검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설비에 설치됐을 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저는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프로벌 이제 도장을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보통은 다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전기 제품의 전기 기기의 물건이 이제 팩토리 이제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한번 좀 담아 봤어요. 그리고 이제 41번서부터 오늘 첫 시간에 한 두 문제만 좀 풀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한 세 문제나 네 문제 정도 진행을 할게요. 41번 가공 전솔로의 지지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유사 문제인데요. 지선이죠, 지선. 사실은 목주와 철근 콘크리트, 철탑, 그 다음에 철주,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지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물이라는 건 전선을 지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전주에 보면 여기 대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물에 대한 강도를 좀 보강하거나 아니면 안전율을 좀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주와 전주끼리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근접해서 전주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 커서를 보세요.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대각으로 이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옆 전주에 이제 지선을 달아가지고 강도 보강이나 안전율 증대, 장력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철탑이에요. 철탑. 철탑이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위에도 이렇게 지선 여기 뭐야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가는 건 가공 지선이에요. 낙뢰를 보호하기 위한 가공 지선인 거고 가공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대각으로 있는 건 지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도 이제 가공 지선이 이렇게 가고요. 철탑 같은 경우는 지선이 없죠. 예. 여기 잠깐 이제 보시면은 지지물, 그래서 목줄, 철줄,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지선, 지선. 가공 지선 아니고 그 지선이에요, 지선. 가공 지선이랑 지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선이고요. 지선은 지지물, 얘가 지지물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철주, 지지물이고요. 지지물의 그 강도를 보강한다. 이 지선을 설치함으로써 강도를 보강하고 전솔로, 이게 전솔로들이 사실은 여러 가닥이 있고 이제 딥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이 장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력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설치를 해서
선로의 안전성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불평형 장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거 나와요.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경험이 있고요. 소선은 세 가닥이다. 이것도 맞는 거 고르는 문제에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주고, 그 다음에 지중 및 지표상 30cm까지가 아연도금. 여기 지표상 지중, 그 다음에 지중서부터 지표상. 앙카로, 여기 지선은 앙카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땅속에 앙카라는 걸 박아서 지선을 잡게 돼 있는데, 이 지선의 앙카서부터 지중이죠. 지중부터 지표선 30cm까지가 아연 도금을 해야 되나. 녹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형애자,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얘가 이제 구형애자 또는 뭐 옥애자, 지선애자 이렇게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뭐 타고 왕금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누전이 돼갖고 타고 내려와서 사람이 이 지선을 잡고 있는 상태를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연의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형애자를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합성 수시관도로 여기 2m까지인가 이제 설치를 해서 감전 보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가공전솔로 지선에 여기 가공전솔로의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애자예요? 방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구형애자죠, 구형애자. 그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감기고 또 이렇게 감기고, 그래서 이게 꼬아놓은 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절연이 돼가지고 서로 크로스가 돼갖고 잡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연의 목적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형애자 같은 경우는 지선이 중간 부분에 설치하여 절연, 감전의 방지를 하는 거고, 인류애자 같은 경우는 가공배전솔로와 인입선에 사용을 한다. 수평 전선을 잡아 분기 시 사용하기도 하고요. 노브애자가는 옥내 배선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현수애자는 특과 배전솔로에 사용. 그 다음에 솔로 종단 및 분기, 수평각도 30도 이상. 2인 1륙에서 개폐기 설치 전주, 솔로 분기소 등에 사용하고, 가지에서는 전선의 방향을 전환이 필요할 때. 이게 전주가 여기 보면은 전주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만 얘가 바로 여기 옆으로 분기돼서 이렇게 90도로 꺾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지애자를 써서 방향을 전환시켜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곡핀애자, 인입선에 사용되는 애자, 다구애자는 동력용 저하 인입선 공사 시 건물 벽면에 시설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일단 1번입니다. 그리고 애자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양해요. 사실 이 앞에 애자라는 거는 결론은 절연인 거고요. 이 용도, 이제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형이니, 일륜이, 노분이, 현수니, 가지니, 곡핀애자니, 다구애자니 이제 이름이 나눠지는 거예요. 모양도 물론 뭐 다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43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